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소개해주신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전임의 유호선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염증성 장질환 이제 치료를 너무 예방으로라는 주제이고, 앞에 이제 어려운 강의들이 있었는데 저는 조금 손 씻고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너무 긴장 안 하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염증성 장질환 앞에서 이제 사실은 지금 시기도 했고 우리가 이제 앱도 했었는데 둘 다 뭐 환경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고요. 염증성 장질환이 그럼 과연 어떻게 발생하느냐? 우리가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같은 체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뭐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도 체질이 있느냐? 체질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에서 아까 말씀한 뭐 식사나 이런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그림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거냐면 이 빨간색들은 서구거든요. 서구에서 염증성 장질환이 발생하는 거고 1859년에 처음 이렇게 보고가 된 이후로 쭉 발생을 하다가 그 이제 개발도상국에는 이렇게 병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56년 이후에 이제 개발도상국이 점점 더 서구화되면서 발생률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염증성 장질환의 발생에 뭐 유전자가 변경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염증성 장질환 발생의 환경적 요인, 특히 식사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염증성 장질환이 어떤 게 위험 요인이고 그러면 이제 고위험군, 염증성 장질환이 발생하는 고위험군은 누구이고 그런 사람 어떻게 예방하는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위험 요인이라는 것도 사실 다양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병이 발생하는데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질병이 좀 더 나빠지는 위험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질병 우리 약을 썼는 약이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발생하는 위험 요인이 어떤 거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고요. 아까도 잠시 언급은 됐는데 위험 요인 중에도 내가 조절이 가능한 위험 요인이 있고, 뭐 조절이 불가능한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나의 인종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뭐 성별이라든지 나의 유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절이 불가능한 위험 요인이 되겠고 뭐 식사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방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개념들이 나눠져 있는데요. 1차 예방은 우리 그냥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 대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고 2차 예방은 우리가 고위험군, 질병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뭐 질병이 발생했을 때 빨리 알아차리거나 질병을 이제 예방하는 거고요. 3차 예방은 질병이 발생했을 때 진행을 예방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1차 예방 혹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차 예방에 관련된 내용이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퀴즈 조금 드릴 텐데요. 혹시 아시면은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앞에 이미 나온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어렵진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모, 형제, 자매 중에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것은 염증성 장질환의 발생의 위험 요인이다. OX인데요. 사실은 뭐 선물을 따로 준비는 못 해가지고 그냥 아시면은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누르시고 혹시 OX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네, 없으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O고요. 아까 교수님이 앞에 잠시 준비하시면서 말씀 주셨는데 염증성 장질환의 1차 친족, 1차 친족이라고 하면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차 친족 중에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 있으면 크론병 같은 경우 크론병 있으면 22배, 기형성 대장염이 있으면 뭐 10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염증성 장질환이면 우리 1차 친족 가족 중에는 염증성 장질환의 고위험군이 되겠다. 이렇게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기억할 내용은 정리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앞에 강의에서 나왔던 건데요. 어린 시절에 모유 수유는 염증성 장질환 발생의 위험 요인이다. OX. 앞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X입니다. 위험 요인이 아니라 예방 요인이고요. 오히려 어린 시절에 뭐 12개월 이상의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크론병은 90%까지, 배양성 대장염은 80%까지 위험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인은 아니고요. 고위험군에서 그런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조금 특이하긴 한데요. 어린 시절에 강아지를 기르는 것은 크론병 발생의 예방 요인이다. 자, 제가 그냥 이건 손 들어보겠습니다. 맞다. O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O. X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네, X. 대부분 이제 X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요거는 O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강아지를 기르는 경우에는 크론병 발생을 약 50%까지 감소한다라고
여타가 연구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제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뭐 아마도 장내 미생물과 관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정기적인 신체 활동은 염증성 장질환의 발생의 예방 요인이다. O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O, X, X. 자, 이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O입니다. 예방 요인이 맞고요. 정기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경우 크론병 발생을 약 한 40% 정도, 개양성 대장염은 한 30% 정도 감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요인은 그 조절이 불가능한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가족력, 아까 말 1차 친족력, 성별, 인종, 그리고 다른 면역 질환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발생 전에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척추 관련된 질환이든 이런 다른 면역계 질환을 가진 경우 나이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조절이 불가능한 위험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식이라든지 뭐 아까 말 애완동물력이라든지 모유 수유력이라든지 음주 흡연 같은 것. 그래서 저희가 말한 예방은 이런 영질성 장질환 조절 불가능한 위험 요인을 가진 분들이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에서 조절이 가능한 예방 요인, 그러니까 이런 환경적 요인을 조절하려고 하는 것들이 예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저희가 이제 더 나아가서 요거는 뭐 어려운 이야기니까 기억 안 하셔도 되겠지만 이런 환경적 요인이 그냥 이렇게 염증성 장질환을 발생시키는 건 아니고 아마 장내 미생물이라든지 면역계에 영향을 줘서 염증성 장질환을 발생시키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것들까지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예방을 해야 되느냐? 뭐 소잃고 양깡 고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성 장질환을 빨리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도움이 된다는 게 크론병에서 특히 잘 알려져 있고요. 기형성 대장염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발생하기 이전에 뭔가 개입을 할 수 있으면 최고의 치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방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노력들을 간단하게 보면요. 제일 선구자인 데 되는 캐나다에서 이제 하고 있는 연구 그룹이 있고 여기는 이미 이제 크론병 1차 친족을 한 5천 명을 모아서 한 10년 정도 이상 추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까 말했던 강아지 관련된 내용도 여기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염증성 장질환 발생 위험 요인을 찾고 예방법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 지금 고성준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 이제 지도하에 하고 있고 염증성 장질환 고위험군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1차 친족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아스카라고 아마 검사해서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복통 같은 걸로 아스카 검사했을 때 아스카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를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한우 분들의 그 가족분 중에서도 아마 이 연구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여기서는 아마 대변하고 조직, 뭐 혈액 이런 것들을 모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위험 요인이 장내 미생물이랑 면역계에 영향을 줘서 염증성 장질환이 발생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요인을 주는지 연구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요. 산호분들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경우는 아마 나의 1차 친족이 부모, 자녀, 형제분들이 염증성 장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다는 거를 그냥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은 없지만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빠른 외래 내원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까지 알려진 위험 요인, 발생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서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딱 정해진 건 없고 뭐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도 좀 잘 알려진 것, 특히 아까 말한 모유 수유라든지 신체 활동 이런 것도 좀 권장하고요. 음주 흡연 약제, 시기 같은 것들은 조금 조심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